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귀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명의 장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2007년 어느 바람 불고 추운 봄날에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목사님 대문 앞에 아이를 갖다 놨습니다. 장애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거기에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그 대문 앞에 들어온 아이가 3번째 아이입니다. 이제 주사랑 공동체는 장애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3번째 아이가 들어왔을 때 2007년 4월 봄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섬뜩하고 오싹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갖다 놓은 지가 이미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거 바람 불고 추운 날이니까 아이에게 저체온이 왔습니다. 그 저체온 온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섬뜩하고 오싹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그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 고양이한테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주사랑 공동체 대문 앞에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의 사체가 발견되겠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 먹을 때 또 우리는 금요일 날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그 일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이박스가 뭔지는 전혀 우리는 몰랐죠. 작은 방을 만들어서 아이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어느 직원 하나는 아닙니다. 나무 상자를 만들죠. 나중에는 철가방까지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2008년 6월인가 7월에 국민일보에서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난 뒤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 나라에서 이와 같이 정말 버려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벌써 16개 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독일을 보니까 벌써 그때 베이비박스가 한 100개 이상 됐었습니다. 거기는 아이가 많이 들어지도 않는데 독일 CEO를 만나서 또 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만듭니까? 그랬더니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버려져서 화장실에 버려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요, 야산에 버려지고 빈집에 버려지고요,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고요,
이런 모텔 그 창문에서 던져서 버려져서 죽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도저히 뭐 어떻게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2009년이 됐습니다. 2009년 초부터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밖에서 이게 버려져서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2009년 11월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생각난 대로 이렇게 그 뭐 도면이나 할 것도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더니 보름 만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이비 박스의 아이들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다만 이 베이비 박스가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2010년 3월 달에 첫 아기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낮 오후 2시, 낮 2시 40분에 이제 그 벨이 울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는 줄 알고 뛰어나가 봤습니다. 그 이제 베이비 박스 하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품었는데 제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품은 동시에 바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있는 5사람이 있었는데 그 5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없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절제를 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한 5분 정도 울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잘 돌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은 목사님 가정에 입양을 가서 목사님 그 가정에서 잘 양육 보호 치료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아이들이 498명, 오늘까지 들어온 499명입니다. 그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들어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괴롭죠. 어떤 아이는 아이를 출산해서 한 2시간도 안 됐죠. 직접 그 아이가 10대 아닙니다. 직접 그 아이를 자기 교복 옷옷을 벗어서 바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탯줄 그대로 있는 대로 이렇게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보니까 자기가 너무 워낙 급하니까 하혈을 하는지도 몰라. 막 하혈을 하면서 이 베이비박스 아이를 였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위로하라.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조금 안정을 취한 후에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먹이고 그 이제 모든 조치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학생이 17살이에요. 만 16살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출산한 줄을 모릅니다. 한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임신한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 아기 아빠도 도망가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생신고 못하죠. 이 아이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바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집에도 들어가고 학교도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숙려기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서 입양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그 아이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현실. 그렇게 저렇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말이에요. 이제 산에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출산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아이를 이제 파묻으려고 야전 사고를 가져갔어요. 출산하자마자 바로 파묻으려고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출산하고 난 뒤에 아니다. 베이비박스에 갖다 줬죠. 베이비박스에.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데리고 왔는데 흙도 묻고 풀도 묻고 막 그런 상태에서 울면서 왔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났습니다. 왜 그러냐? 왜? 뭐 때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무리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도 아무 기간에도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아이가 일주일 되는데 더 이상은 이 아이한테 엄마로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이 소름이 끼치고 이 아이가 앞에 있는 그 약을 마시 뿌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이야기해봐라.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지 그렇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너도 살고 애기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택시비가 없냐? 내가 갈까? 네. 택시 타고 오면 내 택시비를 줄 테니까 바로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이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났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아이를 보호하고 엄마는 위로하고 치료해서 보낼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병원에서 출산하고 3일 만에 퇴원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친구가 그 고시원에 방을 얻어줬어요. 고시원에서 아이가 울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막 이 아이가 심한 출산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죽이든지 내가 나하고 같이 죽든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3층에서 밖으로 집어던지고 자기는 5층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이 마음의 각오가 됐어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지려고 이렇게 몇 번 내밀었어요. 차마 그걸 보고 못 던지고 그리고 다시 끌어안고 울고 다시 끌어안고 우는데 그때 마침 텔레비에서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고 전화해서 야, 그 베이비박스에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단다.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택시 타고 온 아이. 참 이 이야기를 하면 한두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많아서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었었죠. 상계동이니까 신림동에서 상계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봉사원 오는 사람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이미 가니까 그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엄마가 택시를 타고 주사랑 공동체에 와서 아이도 보호하고 또 엄마도 보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지금 안타깝죠. 빨리 이 일이 안 돼야 되잖아요. 지금 장애 아이들이 뱃속에 잉태하면 의사
낙태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 생명의 주인처럼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낙태해 주십시오. 부모가 결정하기 전에 벌써 의사 선생님이 그걸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 내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하고 같은 또 다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애를 가졌다고 낙태합니다. 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버립니다. 버린 아이들은 아무데나 버리면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면 죽죠. 추운 날에는 얼어 죽고요. 저체온으로 죽잖아요. 더운 날에는 감염되어 죽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그 생명이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버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산업공시가 이제 그 생명을 돌아간다, 생명을 살린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생명 살리기 운동하니까 이 생명 당신이 책임져야 안 되겠나? 막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아무런 그 안하무인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한테 있다간 아이가 정말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을 상관없이 이렇게 받아주지만 또 때로는 그 부모들을 상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업공시에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들어오면 띵동 소리가 나면 저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왜? 그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왜 만나야 될까요? 익명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왜 만나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가면 그들이 이 상처를 입고 갑니다. 거의 10대 아이들은 거의 100% 우울증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10대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미혼모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워요. 출산 우울증은 아이를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괴로워 힘들어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막 저녁에 전화해서 내 아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치유해서 그래 보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현실이 안 돼서 키울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금 18가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이 옷, 또 쌀 이렇게 해서 18가정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을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하겠다. 한 가정을 자기가 직접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또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주어서 아이들도 이 엄마도 행복하게. 아까 우리 이제 앙상블 이렇게 했죠. 너무나 감동이었었어요. 아이가 정말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 팔짝팔짝 이 깨검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상상하니까 그래. 아이들은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엄마도 아이들을 안고 눈물 흘리는 거하고 아이들을 포기하고 눈물 흘리는 건 그 다릅니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포항에 그 어느 대학 교수님이 복지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미혼모 엄마들이 아이를 함께 살고 싶은 곳을 찾으면 이리 보내주십시오. 그 한동대 교수인데요. 그분이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도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요, 또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 복지관에서 아이를 다 봐줍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어려운 것, 이걸 잊어버리려면, 나 어려운 것 극복하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여주면 내 잃었던 기쁨, 내 잃었던 그 가슴 아픈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하고 이 사람도요, 그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막 훌륭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계획해가지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네, 이 일을 해야 되겠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워요. 보세요. 한 달에 30명, 25명씩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아이들 지금은 봉사자들이 그래도 와서 저녁에도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낮에도 봉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쉴 시간을 가지는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애기 하나 키우는데 그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전철 타고 가다가 우연히 옆에 앉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애기 엄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잠자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저희는 한꺼번에 젖먹이는 아이들 3개월, 4개월 이런 아이들 13명 키워봤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들이 우유 줄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 모습,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행복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의 특권이 뭔지 알아요? 그 아이들의 그 모든 것을 보는, 그건 아버지 엄마만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정말 밖에 버려졌던 아이들이 많은 생명을 보냈죠. 어떤 아이는 목사님 베이박스를 찾다가 못 찾아서 공중전화 박스에 공중박사 박스 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막 뛰어내려가 보니까 정말 공중박스 밑에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박스에 차마 여치 못해서 베이비박스 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 차마 여치 못했고 그 추운데 밖에 놓지 말고 안에 있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여치 못하고 밖에 놔두고, 그것도 1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저체온에 와서 119에 실려갔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주사랑 공동체가 이 일을 안 해야 되겠죠. 이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요.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까 이 대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빚진 자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랬으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주위에 또 친구들 이 일로 어려워하고 고통사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전화하시고 찾아오면 나도 살고 애기도 살 수 있는 길이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그릇된 그 마음과 상식을 가지고 있죠. 미혼모를 편견하고 그 미혼모들의 시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됐어. 그게 미혼모들이 이 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정서에 그 우리나라 부모들도 그래요. 자기 딸이 미혼모라 그러면 그 인정을 안 하고 막 질책을 하고 그럽니다. 그 이제 미혼모 잘못이 아니죠.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런 세상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미혼모들이 오히려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충족하게 이렇게 해줘서 미혼모들을 인정하고 미혼모들도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릇된 상식이라든지 옛날에 그 우리 그 부모들이 그 지금 보면 양반 상놈에 대한 상식이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에 빠졌으면 빨리 건져야죠. 병들었으면 빨리 치료해야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보호를 빨리 해서 그들도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생명이 임금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없으면 그 생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베이비박스가 있기 전에는 밖에 버려져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죽었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베이비박스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아이도 버린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베이비박스까지 그래도 들어온 아이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받잖아요. 근데 지금 베이비박스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불법 유양돼 가지고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당하고 죽었죠. 그리고 베이비박스까지 못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신매매가 되고 있죠. 불법 인신매매. 그 아이들은 그 장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불행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더 불행하다.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그 좀 생명이 그 버린 아이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내가 버려졌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서 나가 살게 됐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누구나 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 불행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행할 것이다. 부모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부모 없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됩니다.